코로나 이슈입니다. 신규 확진자, 밤 사이에 늘어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 미만이 됐습니다. 100명대 간신히 턱걸이 중인데요. 그동안의 거리두기 지침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오늘 고심 끝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고삐를 바짝 들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얘기했던 저 더 큰 고통은 결국은 이렇게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도 감수하면서 일단 지금 한 주라도 더 고삐를 쥐어야 코로나 확산세가 좀 멈춰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월 말 10월 초 되면 이제 추석 아닙니까? 추석 때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될 텐데 이걸 지금 붙들어 두지 않으면 그때 폭발적으로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드시긴 하지만 일주일 더해서 지금 200명 밑으로 내렸으니 이것이 100명 밑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그 두 단위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부득이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뭐 단순히 한 주 더 연장된 게 아니라 좀 바뀌는 게 있거든요.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 재과정과 아이스크림점의 매장 내,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게 금지가 됩니다. 최전봉 교수님, 네.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커피숍이 다 문을 닫으니까, 카페들이 문 닫으니까 이 빵집, 아이스크림점으로 다 몰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풍선 효과가 일어났죠, 사실은. 프랜차이즈 카페만 닫게 되니까 이제 제과점도 카페처럼 운영이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통제가 안 된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고 그 자리는 계속 차지하고 있고 지금 아이스크림점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빙수 전문점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직도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안 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 지금 수도권 80%가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오늘 정책에는 거기는 빠진 거죠?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풍선 효과가 또 그쪽으로 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한꺼번에 다 그냥 모든 카페를 하면 좋을 뻔 했는데 아마 피로도나 여러 가지 또 이제 개인이 하는 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또 풍선 효과가 나지 않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다음 주는 방역이냐 경제냐 했을 때 정부는 지금 방역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도 당연히 이제 추스리고 다시 내수 경기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여기 화면에 보면 최근에 단골 손님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홍남기 부총리하고 꽤 재난지원금을 두고 뭐 철이 없네 만에 이제 설전을 벌였었는데 그럼 본인이 양보할 테니까 전 국민 한 명만 10만 원씩이라도 지급하자라는 호소를 했거든요. 김건식 교수님. 우선 이재명 지사가 참 고집은 세 보여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정말 끈질기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선별 지급이 더 나는지 보편 지급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할 것이냐 보편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할 거냐 말 거냐 재정을 얼마나 확충할 거냐 부채비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건 대통령과 청와대와 총리와 부총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게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당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당정 협의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고 1,000만 명이 넘는 이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뭐 SNL톡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의견을 낸 걸 위해서 자기 주장을 밝혔으면 되는 것이지 계속 비판하고 또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지금 이낙연 당대표가 선출이 돼가지고 선별직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고 지금 청와대나 부총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와서는 그래도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한 명당 10만 원씩이라도 보편 지급을 하자라고 마지막 절충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의 보편 지급에 동의한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정부의 정책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이라도 다 지자라는 얘기에 힘을 실어주는 시민들도 꽤 있어서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도 선별
재난지원금으로 가닥이 잡히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 우리가 지급했는데 대한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이게 어떤 소비로 이어진 게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고 실제 어떤 전체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차 지금 또 연장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이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 추석 연휴도 있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부가 실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먹고 살만한 분들한테는 좀 더 참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2번, 3번 주는 저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고강도 조치가 한 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볼 차례입니다. 댓글 첫 번째 거 볼까요? 이제 빵집 제과점도 장사는 다 했다. 코로나보다 하루하루 생계 곤란이 더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큰일인데요. 예. 안철수 대표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국 당신보다 민심이 정한다. 예.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 보좌관이 전화 안 했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 뉘앙스 아까 이현정 의원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네. 보좌관이 청와대에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전화해서 압력을 넣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예. 마지막 댓글 볼까요? 전공의가 동의하지 않는 합의는 무효다. 최대집 회장 본인 감옥 간다면서 투쟁하라더니 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2.5단계 한 주 더 연장되고 거리두기도 이어지고 최대집 회장의 이름도 있는데 어제부터 사실 오늘까지 이 배우의 이름 석자가 계속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내리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